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 쿠어스필드는 1마일 해발 1600m 높이에 있기 때문에 투수들의 무덤이자 타자들의 천국인데요. 국내 한정 메이저리그 전문 용어인 산사나이는 쿠어스필드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타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산사나이는 누굴까요? 쿠어스필드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때려낸 순서로 10명의 쿠어스필드 통산 OPS와 전체 통산 OPS의 차이를 비교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227개 홈런을 때려낸 토드 헬튼은 쿠어스필드 OPS가 1.048, 통산 OPS가 0.953, 154홈런의 레리 워커는 1.172와 0.965, 139홈런의 3위 카를로스 곤잘레스는 쿠어스필드 0.993과 0.843, 132홈런의 비니 카스티아는 0.943과 0.843, 129홈런의 5위 놀란 아레나도는 쿠어스필드 OPS가 0.995, 통산 OPS가 0.897, 111홈런의 단테 뷔쳇은 1.035와 0.835, 107홈런의 트로이 툴로이츠키는 쿠어스필드 0.949와 통산 0.856, 97홈런의 찰리 블랙몬은 0.997과 0.868, 93홈런의 맷 할러데이는 1.082와 0.889, 79홈런의 트레버 스토리는 쿠어스필드 OPS가 0.998, 통산 OPS가 0.878, 그리고 73홈런으로 11위인 안드레스 갈라라가는 쿠어스필드 1.025와 통산 0.846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0.207인 레리 워커, 2위는 0.200인 뷔쳇, 3위는 0.193인 맷 할러데이, 4위는 0.192인 비니 카스티아, 5위는 0.179인 안드레스 갈라라가, 6위는 0.150인 칼로스 곤잘레스, 7위는 0.129인 찰리 블랙몬, 8위는 0.120인 트레버 스토리, 그리고 아레나도, 헬튼, 툴로이츠키 순으로 차이가 적었는데요. 우리가 쿠어스필드 밑에서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워커, 할러데이, 갈라라가의 차이가 크고 아레나도, 헬튼, 툴로이츠키의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이가 적은 선수들은 콜로라도 외의 팀에서 많이 뛰지 않은 선수들이다. 그리고 2002년 휴미더 설치 이후에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이 많다. 어쨌든 갈라라가는 제게 쿠어스필드를 내려가서도 잘한 선수로 기억되는데요. 오늘은 갈라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갈라라가는 빅캣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빅캣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큰 덩치에도 민첩성이 뛰어났던 명예전당 일루수 자니 마이즈의 별명이었는데요. 이를 190cm, 106kg의 거구인 갈라라가가 물려받게 됩니다. 갈라라가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큰 고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1년생인 갈라라가는 메이저리그 팀 입단에 실패하는데요.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 3년째 뛰던 중 펠리페 알루 감독의 눈에 들어 몬트리올 엑스포스에 입단합니다. 덕분에 갈라라가는 26세 시즌이 되어서야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27세 시즌인 1988년 갈라라가는 29홈런 92타점과 함께 리그 최다인 184안타와 42개의 2루타를 기록하는데요. 1989년과 1990년에는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빅캣이라는 별명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몬트리올 시절 갈라라가는 3년 연속 최다 삼진 1위를 했을 정도로 공갈포에 가까웠습니다. 1991년 갈라라가는 극심한 부진 후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됐는데요. 1993년 32살의 나이로 신생팀 콜로라도 로키스와 FA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변신이 시작됩니다. 1993년 32살의 갈라라가는 3할 7푼을 기록해 콜로라도 타자 최초이자 베네수엘라 타자 최초로 타격왕을 차지합니다. 갈라라가가 제친 선수는 토니 그윈이었는데요. 1993년 콜로라도가 창단하고 휴미더를 설치하기 전인 2001년까지 내셔널리그 타격왕은 토니 그윈 아니면 콜로라도 타자였고 그 시작은 갈라라가였습니다. 콜로라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타격왕이 끊겼지만 2010년 칼로스 곤잘레스를 시작으로 다시 2017년까지 8년간 2010년 곤잘레스, 2014년 마이클 커다이어, 2014년 저스틴 모어노, 2016년 DJ 르메이유, 2017년 찰리 블랙몬 5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10명의 타격왕을 배출한 거니까 내셔널리그에서는 콜로라도 소속이 아니면 타격왕이 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1996년 콜로라도는 갈라라가가 47홈런, 카스티아가 40홈런, 앨리스 벅스가 40홈런으로 역대 두 번째 40홈런 트리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레리 워커가 49개, 갈라라가가 41개, 카스티아가 40개를 날려 또 40홈런 트리오를 탄생시키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콜로라도를 제외하고 이 기록을 달성한 팀은 행크 앨런, 데럴 에반스, 데이비 존슨이 40홈런을 친 1973년 애틀란타가 유일합니다. 갈라라가가 변신한 건 쿠어스 필드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돈 베일러 감독의 조언에 따라 오픈 스탠스로 바꾸게 되면서 몸쪽 패스트볼에 대한 약점을 개선한 것이 결정적인 변신의 비결이었습니다. 돈 베일러는 세인트루이스 타격 코치 시절 갈라라가를 눈여겨봤는데 1993년 콜로라도의 초대 감독이 되자 구단에게 갈라라가 영입을 요청합니다. 1996년 47홈런 150타점으로 홈런왕과 타점왕, 1997년 41홈런 140타점으로 타점왕이 된 갈라라가는 애틀란타와 3년짜리 FA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애틀란타의 상황을 살펴보면 CNN의 설립자로 통신 재벌인 테드 터너는 양키스 조지 스타인브레너만큼이나 열정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1976년 애틀란타 구단을 매입한 터너는 1977년 애틀란타가 16연패에 빠지자 감독을 휴가 보내고 자기가 감독 자리에 앉았다가 사무국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터너는 1991년 애틀란타가 오랜 부진을 털어내고 리그 우승을 차지하자 전폭적인 투자에 나섰는데요. 1993년 그렉 매덕스 영입이 결정판이었습니다. 애틀란타는 1991년과 1992년 월드 시리즈에 올랐다가 각각 미네소타와 토론토에 패하는데요. 하지만 1995년 클리브랜드를 꺾고 1957년 미러키 브레이브스 시절 이후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월드 시리즈 MVP는 톰 글래빈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애틀란타는 양키스에 패하는데요. 애틀란타 팬들은 3차전에 데이비 콘이 나오자 당시 유행했던 영화 코네드 대소동을 따라해 코네드를 하고 나가지만 콘은 6이닝 1실점으로 투했고 첫 두 경기를 졌던 양키스는 3차전을 시작으로 4연승에 성공합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 끝난 후 애틀란타는 풀튼 카운티 스타디움을 버리고 올림픽 주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애틀란타 팬들은 행크 앨런 필드가 되길 원했지만 새 구장의 이름은 테드 터너 구단주의 이름을 따 터너필드가 됩니다. 터너필드의 문제는 뻥 뚫린 센터필드에서 불어오는 역풍 때문에 투수에게 유리하고 특히 좌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라는 거였는데요. 이에 애틀란타는 프레드 맥그리프, 데이비 저스티스, 라이언 클래스코 같은 왼손 거포를 모두 정리하고 애틀란타로 오고 싶어 했던 켄 그리피 주니어 영입전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타자 안드레스 갈라라가를 영입합니다. 갈라라가의 후임도 우타자인 게리 셰필드였습니다. 애틀란타 첫 해인 1998년 갈라라가는 153경기, 타율 3할 5리, 출루율 3할 9푼 7리, 장타율 5할 9푼 5리, 44홈런 121타점의 활약으로 마치 쿠어스필드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40홈런 타자가 팀을 다시 옮겨 2년 연속 40홈런을 친 사례는 갈라라가가 유일한데요. 지안칼로 스탠튼은 2017년 마이애미에서 59홈런을 기록했지만 2018년 양키스에서는 39홈런에 그치게 됩니다. 갈라라가는 1999년 스프링 캠프에서 몸의 이상을 느끼는데요. 마사지, 스트레칭 등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자 정밀 검사를 받는데 놀랍게도 척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갈라라가는 화학 치료를 받기 위해 1999 시즌을 통째로 거르게 됩니다. 갈라라가는 2000년에 돌아와 39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타율 3할 1리, 28홈런 100타점을 기록합니다. 이 두 시즌 때문에 제 기억에 갈라라가는 쿠어스필드를 내려와서도 대단히 잘했다는 기억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2001년 40세 시즌을 시작하는 갈라라가를 잡지 않았고 텍사스가 데려가는데요.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이반 로드리게스 외에도 라파엘 팔메이로와 안드레스 갈라라가, 켄 캐미니티 등이 뭉친 텍사스 타선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와 갈라라가 모두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셔널리그에서만 15년을 뛰다 아메리칸 리그로 온 갈라라가는 새로운 투수들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텍사스는 시즌 중 갈라라가를 샌프란시스코로 트레이드하는데요. 이후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에서 뛴 갈라라가는 에인절스 유니폼을 입은 2004년 암이 재발해 두 번째 치료를 받습니다.
2005년 44살인 갈라라가는 20번째 시즌을 준비하는데요. 매츠와 마이너 계약을 맺은 갈라라가는 공격에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수비에서 몸이 따라주지 않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갈라라가의 은퇴가 놀라웠던 건 그가 통산 399홈런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설령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마이너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콜업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400홈런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갈라라가는 그런 기록 달성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라가가 399홈런으로 은퇴한 반면 에인절스에서만 뛴 팀 세먼은 299홈런, 후안 우리베는 199홈런으로 은퇴했습니다. 현재 트라웃은 285홈런으로 세먼의 팀 최고 기록에 14개 차로 접근했습니다. 갈라라가는 늦게 데뷔한 데다 암과의 싸움으로 2시즌을 놓치게 됐는데요. 데뷔가 빨랐다면 어땠을까? 암이 생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라가는 팬들에게 가장 친절한 선수였고 암과 싸워 승리한 데다 또 400홈런을 앞두고 미련 없이 유니폼을 벗음으로써 정말 멋지게 은퇴했는데요.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